안녕하세요. 김부식 강사입니다. 시험 끝난 지 벌써 한 3, 4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숙명 기말 시험에 대한 풀이와 간단한 평, 그리고 여름학기 숙명여고반 수업에 대한 안내를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면 경기화학과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숙명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념, 풀이, 질문, 모든 곳에 저의 수학 실력을 담아 최대한 알기 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선 기말고사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먼저 문제와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상상력으로 풀어놓은 풀이를 영상으로 찍은 것입니다. 해설까지 들어간 영상은 추후에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자, 모두 보았는데요. 이번 기말 시험의 특징은 난이도가 정말 높은 만한 문제는 없는 대신에 계산이 좀 필요한 문제거나 아니면 생각이 좀 필요한 문제들은 많아서 상위권 학생들은 정말 쉽게 풀었을 것 같고 아직 그 수준까지 못한 학생들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평균은 좀 오를 거라 생각됩니다. 프린트에서는 관점에 따라서 3문제 또는 5문제 정도 출제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문제들이 아니라서 프린트를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만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신 프린트를 충분히 공부했다면 시간적 단축이나 계산 실수 방지에 이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중요한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프린트를 따로 하지 않았더라도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되는 문제들이었어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단답형 마지막 문제가 교과서의 오리지널 문제입니다. 물론 교과서와 비슷한 문제들이 여러 있지만 교과서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문제들이고 단답형 마지막은 교과서의 변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이 교과서 문제이고 오른쪽이 실제 시험인데 원래 교과서보다 난이도가 좀 올라갔습니다. 다만 접근하는 측면은 비슷하고 중간에 케이스라는 부분이 추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본 학생도 쉽게 풀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 정말 어려운 문항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난이도가 되는 문제들은 상당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컷은 굉장히 높지만 2, 3컷 같은 경우는 오르긴 하겠지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2학기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일단 크게 3전원입니다. 도형 파트, 집합명제 파트, 그리고 함수 파트인데 중간고사 범위는 도형 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학기 내용이 중등 내용에 대한 복습과 여러 가지들에 대한 소개 느낌이었다면 2학기는 이제부터 수학다운 제대로 된 부분이 나오는 느낌입니다. 특히 도형 파트는 정말 중요한 파트로서 숙명여고 기출을 봐도 숙명여고 선생님들이 도형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당히 하지 않고 개념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파생되는 유형들까지 제대로 이해할 뿐 아니라 암기까지 어느 정도 해놔야 문제들이 잘 풀릴 것입니다. 특히 도형들의 그래프를 적당히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 손으로 많이 그려봐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2학기를 준비하는 숙명여고반 여름학기 안내입니다. 숙명여고반은 방학 중에도 연합반과 합쳐지지 않고 숙명여고 학생들만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부해야 되는 범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숙명 내신은 수능을 많이 따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범위를 딱 거기까지 정해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엽적인 쓸데없는 문제들 같은 거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도 숙명여고 학생들만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우선 S반, A반으로 나눠지는데 S반, A반 모두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는 반입니다. 실력적인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눈 바는 아니고 다만 이제 학생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속도라든지 아니면 반복을 좀 더 해야 하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나눈 반입니다. 시간은 S반은 화목 5시 반부터 10시까지이고 A반은 수요일, 토요일 5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두 반 모두 룰은 똑같습니다. 출결을 좀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고 수업이 시작되면 쉬는 시간 포함해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제출해야 합니다. 클리닉은 일요일 1시 반부터 5시, 6시 반부터 10시까지입니다. 이 두 타임 중에 선택해서 하나 오면 됩니다. 다만 시작하는 시간인 1시 반과 6시 반에 테스트가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서 와야 테스트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연계특강은 대수 기본 실력입니다. 기본 실력이지만 기본에 가까운 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풀이까지 당일 마무리 짓고 가는 반입니다. 9시에 시작해서 중간에 점심시간을 갖고 4시에 끝나게 되는데 혹시 과제가 좀 빨리 끝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조금 더 일찍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여름 학기에 학생들이 공부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개념 수업을 합니다. 모든 내용은 본인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필기해야 합니다. 수학 공부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손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직접 손으로 필기를 해봐야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과제는 총 3가지가 나갑니다. 첫 번째가 문제풀이 과제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손풀이가 제공됩니다. 아직 학생들은 익히는 단계입니다. 이상한 풀이를 익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친 대로 그리고 가장 쉽고 가장 제대로 푼 풀이를 제공합니다. 혼자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풀이를 익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풀이는 오답할 때만 쓰지 않고 저는 학생들이 맞는 문제, 틀린 문제 모두 다 제 풀이와 참고해서 비교하길 바랍니다. 솔직히 오답할 때보다 자기가 푼 문제와 제 풀이가 좀 다르다, 맞았는데 다르다, 이때 학생들이 좀 더 제대로 익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걸 이런 식으로 풀면 좋겠구나 라는 걸 익히면서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도 문제를 푸는 원칙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오답뿐만 아니라 채점할 때 맞던 틀리던 모두 제 풀이와 비교하라고 지도합니다. 두 번째는 개념 과제입니다.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제가 제공한 필기 노트에 옮기면서 복습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저희 반 학생이 필기 과제한 내용을 찍은 것입니다. 왼쪽이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이고 오른쪽이 집에 과제를 복습하면서 필기 노트에 옮겨 나온 것입니다. 이 필기 노트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주 활용하도록 지도합니다. 스스로 개념 정리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아예 숙제에 못 박아서 학생들이 개념 복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제를 해오면 다음 시간에 과제에 대한 질문을 받습니다. 초반에 전체적인 판서로 전체적인 질문을 받고 개별적인 질문은 쉬는 시간이나 혹은 수업 끝난 후에 받습니다. 모든 질문은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다 직접 받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친구라도 다른 사람이 받으면 제가 가르친 친구가 괴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질문은 제가 받고 그래서 손풀이까지도 제가 직접 다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까지 다 끝나게 되면 그날 다시 풀기 과제가 나갑니다. 이게 3번째 과제입니다. 아까 제가 과제가 3가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문제풀이 과제, 두 번째는 개념 복습 과제, 3번째 다시 풀기 과제가 나갑니다. 오답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전부 다시 푸는 것입니다. 생각과 개념의 정리는 오답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아는 문제를 다시 풀어볼 때 더 확실하게 잘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오답을 하는 과정은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급급한 것이지만 이미 내가 풀어온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보면서 아니면 다시 풀어오게 되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역시 학생들이 하면 좋겠지만 따로 과제로 만들지 않으면 실제로 오답도 하기 바쁘기 때문에 다시 풀어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도 과제로 만들어서 학생하게 됩니다. 다만 그러면 과제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다시 풀기 과제를 할 때 정말 시간이 많이 드는 건 예전에 틀렸던 문제들이지 한 번 풀어본 문제는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풀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까먹을 걸 뭐 한 달 갈 수 있게 하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게 될 때 반복이 중요하듯이 다시 풀기를 통해서 학생들 실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는 30분짜리 복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수업 시간에 보는 테스트는 주로 최근 내용을 많이 보게 되고 클리닉에서 보는 내용은 전범위 누적 복수 테스트입니다. 복수 테스트는 과제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손풀이와 복수 테스트를 통해서 개념과 문제 적용까지 완벽하게 정리됩니다. 방학도 같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긴 영상 많이 길진 않았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